태극사랑 신문 무료 구독 신청을 받겠습니다. 태극사랑 신문을 보고 싶은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내용하고 주민등록증을 한 면을 복사하셔서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죠. 이 주소로 편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고 연장자 순으로 적정한 명수를 우리가 선택해서 다 보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가능한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이 신문을 못 보게 되지는 않도록 무료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우송해 드릴 테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 앞으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고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보내주시면 심사해서 무료로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오늘 정규제 칼럼 한국인 이러다 벌 받지 않겠나 하는 칼럼을 쭉 보고 제가 전적으로 이 정규제 주필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전부 동의를 하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청년 실업 문제, 이게 벌써 한국이 벌 받는 게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청년 실업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저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있고 나쁜 일자리가 있다는 건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됩니다. 직업이 귀천이 있냐 어쩌고 그런 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월급은 많으면서 자기의 뭘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있어요. 그러한 좋은 자리에 못 가게 되고 나쁜 자리만 되니까 이제 실업이 생겼을 때에 나쁜 자리에 무조건 가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청년 실업 문제가 그렇게 생긴 건데 결국은 그 좋은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놓지 않고 자기가 그 자리를 갖고 있어야 하는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갈 청년들이 그 자리에 못 들어가는 결국 줄서기 같은 건데 줄 선 사람들이 앞으로 안 나가니까 뒤에서 그 줄을 못 들어가는 거가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솔직히 인정하고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줄에서 자기가 나와야 되는 시기가 되면 그 시기에 나오고 그럼 나는 월급을 어떻게 받아? 받을 월급을 다른 식으로 받아야죠. 무슨 구호 기금으로 받든지 돈으로 받든지 어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자리를 그냥 유지하면서 월급을 그냥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를 유지 안 하면 자리를 그만두고 월급을 그냥 받겠다. 이거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러한 월급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줄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뒤에 온 사람들은 그 줄에 못 서는 거고 실업 문제가 생기는 거죠. 뻔한 얘기인데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5.18 유공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돈을 줘야지 왜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공무원을 시켜가지고 일을 하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더 안 좋은 사람을 뽑아서 안 좋은
안 좋은 노동력을 더 좋은 노동력으로 해서 좋은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주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듯이, 이 좋은 일자리에서도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퇴직을 해야 되는데도 계속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고를 당해야 될 사람인데도 해고를 안 당하고 계속 일을 한다든지, 이거는 나쁜 노동력을 가지고 좋은 일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있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어떤 이런 자유경쟁이나 시장 구조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도태시켜 가는데, 자유로운 시장 구조가 그 자유롭게 도태시키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는 거죠. 노조라든가 노조 활동에 의해서 그 도태되는 걸 막아버려서 부적절한 사람이 그 자리에 계속 있고 그 줄이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뒤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줄에 설 수 없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어차피 모자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좋은 일자리를 가장 적정한 시간만큼 자기가 그 일자리를 하고 자기는 그걸 그만둬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또 젊은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구조가 깨진 거죠. 적정한 시간만 해야 되는데 좋으니까 더 오래 한다 이거죠. 더 오래 하는 거를 그걸 막을 방법이 없게 이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려서 그렇게 강행해 버리니까, 그러면 뭐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 한국이 벌을 받는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결국은 그는 자유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이런 강성 노조의 정책대로 노동시장을 왜곡시키고, 이러한 그 고용시장을 경직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청년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자초하는 거죠, 자초. 이런 강성 노조라든가 이런 노동자들의 어떤 그 집단적인 행동이 결국은 사회 자체를 이렇게 경직화시키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보호를 받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청년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4대강 가지고 뭐 말을 했는데, 요즘 이제 가뭄이 돼가지고 얼마 전만 해도 뭐 그 보를 다 허물어야 된다, 뭐 댐을 다 물을 다 흘려보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좋다고 뭐 했는데, 결국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떠드는 사회, 그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는 그런 사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가 뭐 모를 수는 있는데, 그러면 좀 조용히 있고, 내가 이런 문재인 정권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이렇게 잘 안 맞는 점이 뭐냐 하면요, 차라리 그냥 정정당당하게 우리 좌파는 이런 한미동맹을 반대한다 하고 그냥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맞서면은 오히려 나름대로, 그래 너는 신념이 있겠구나, 그래 너는 그런 신념이 있구나 하고 인정을 해 주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이념적으로는 대립될지 모르더라도 인간적으로는 그래 너는 그래도 네 이념에 투철한 사람이다 하고 인정을 해 주겠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 이 사람들 보면은 정정당당하게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한미동맹을 폐기합시다, 이제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걸 국민 여론에 붙여서 국민의 심판을 받든지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존중하겠다니까요, 그렇게 한다면. 근데 마치 무슨
그 문정인인가 이런 사람들 지금 발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아주 비겁한 이야기죠. 뭐 사드 배치하고 한미 동맹하고 무슨 관계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아주 비겁한 얘기. 그러니까 큰 이런 벽돌 건물을 가가지고 제일 밑에 받치고 있는 벽돌 하나 이렇게 빼가지고 흔들흔들하게 해놓고 이렇게 큰 데 가서 이렇게 벽돌 하나 이렇게 빼면은 나중에 흔들흔들 하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라는 그 큰 이런 더미 밑에 이 사드 배치라는 거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빼면은 이게 흔들흔들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 놓고서 뭐 사드 배치 하나 때문에 한미 동맹이 뭐 무슨 관계 있냐 이런 비겁한 말을 하거든요. 사드 무기라는 거는 무기는 계속 발전하는 것이고 한미 동맹이라는 것을 맺었으면은 그러면 무기가 발전할 때마다 발전된 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거죠. 한미 동맹이라는 게 군사 동맹 아닙니까? 그러면 뭐 무기가 자꾸 발전하면은 발전된 무기를 그때마다 뭐 심사해서 되는 무기 안 되는 무기 뭐 이렇게 가리자는 겁니까? 그래서 나는 이 문재인 정권에 속한 사람들의 어떤 그 인간적인 태도 이런 데에 대해서 아주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그냥 한미동맹을 반대한다. 더 나아가서 뭐 그냥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한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차라리 그냥 그런 식으로 정정당당하게 사회민주주의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결국은 이렇게 흔들흔들하게 해가지고 결국 집이 와르르 무너지게 한 후에 무너진 더미 위에서 뭘 해보겠다. 이런 게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하는 수법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6.25가 다가오는데요. 이 국군이 16만 2,500명이 사망 실종했고 미군이 3만 9,700명이 사망 실종했다고 해요. 6.25 동란에서 거의 한 20만 명의 군인이 이렇게 사망 실종을 한 건데 미군이 3만 9,700명 거의 4만 명 가까운 군인이 이렇게 사망 실종했다는 거는 엄청난 거죠. 아마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미군이 글쎄요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많이 희생된 전쟁이 있었습니까? 보통 전쟁을 하면 미국이 이기는 전쟁이었거든요. 대부분. 미국이 뭐 진 전쟁이 뭐 몇 번 있었습니까? 졌다는 것도 뭐 이렇게 후퇴하고 뭐 평화협정 맺고 다 이런 거였지. 이렇게 뭐 군인들이 와서 뭐 몰살당하고 뭐 이런 전쟁은 미군이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한국 전쟁에서 이렇게 중공군한테 뭐 포위돼가지고 뭐 사단병력이 막 몰살당하고 이랬던 게 한국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군이 39,700명이 사망실종 이렇게 많이 됐는데 반미하는 사람들, 미국이 우리나라를 뭐 이용해 먹는다. 이용해 먹기 위해서 왔다고 칩시다. 이용해 먹기 위해서 왔다고 쳤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젊은이들이, 군인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다고 한다면, 설령, 그 사람들 최초의 목적이 이용해 먹으려고 왔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같이 싸우다가 이렇게 많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혈맹의 거기에서 내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인륜 도리상. 우리가 그 좌빨이다 빨갱이다 하고 욕을 하는 이유가
너무 인륜을 저버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좌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좌빨. 이 사람들 목적이 아무리 나쁜 목적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4만 명 가까운 병력이 사망, 실종되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제가 그 미국인들하고 많이는 안 대해봤는데 조금 대화 이렇게 해보고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한국 전쟁에서 미국이 참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이 그 당시에,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했다. 근데 지금 난 도대체 이 반미한다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지 난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주변에 그 이란 사람을 한 사람 친구로 두고 있는데, 이란에서 있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목사가 된 사람인데, 이란 사람인데, 한국말은 잘 못하고, 영어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 통해서 아는 바로는 이란이 호메이니가 혁명 일으키기 전에 이제 팔레비가 왕정이었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 이제 그때 탄핵, 한참 우리가 이제 대선 전이었으니까, 내가 난 태극기 우파다. 나는 우리 박근혜를 옹호하는 파다. 그러니까, 그 이란 사람이, 그러냐면서 굉장히 반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좀 알더라고요. 우리나라 사태를. 알고, 자기네 나라도 그렇다 그러면서 호메이니가 집권해가지고 되게 나쁘게 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전에 팔레비가 있을 때 참 좋았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거 난 이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요, 세계적으로 이 미국이란 나라를 지금 마치 반미하는 사람들은 이 친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대주의자고 간도 쓸개도 없고 무슨 민족 자주적인 의식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고, 자기네들이 무슨 자주 독립에다가 진정한 민족주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반미를 하는데, 제가 이란 사람이도 이야기했고, 세계적으로 이 친미적인 사람들이 다 옳다는 평을 들어요. 친미적인 정책을 핀 사람들이 옳다. 네. 이렇게 평을 듣고요. 말로는 자주국방이고 민족 자주죠. 말로는 그런데, 그냥 우물한 개구리죠. 우물한 개구리. 그리고 그 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도 성장으로 해서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전에 그 당시에 개발도상국이다 어쩌다 할 때 이 철학적으로 이 사회 철학적이죠. 그쪽에서 종속 이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종속 이론. 종속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상당히 오래전이죠. 우리 독재 정권 시대 때 있었던 이론이죠. 종속이란 이론이란 것은 미국이란 나라가 결국은 한국이라든가 동남아 국가 이런 국가들을 종속시키고 결국은 하부 조직화로 만들고 결국은 미국의 하청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 부는 계속 미국이 가져가는 이런 종속적인 관계로 애를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게 종속 이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은 뭐 자기네와 비슷한 사회 구조를 이런 종속 국가에다가 심으려고 한다. 그게 종속 이론이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습니까? 그 종속 이론에 깨버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미국의 종속 국가도 아니고 오히려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 보러 뭐 지금 자동차 이렇게 많이 팔아먹고 우리 농산물 왜 안 팔아주냐 이런 식으로까지 오히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종속 이론이라는 것이 실제에서 다 이게 무너졌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렇게 무슨 반미 얘기하는 사람들이 뭘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과거에는 그런 이론까지 막 등장시켜서 했고 아직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하기 전 단계였어요. 그때는. 예, 그때는 뭐 독재 정권 있고 뭐 그럴 때였으니까 아직 이만한 우리 단계로 오지 않고 우리가 이제 도약하려고 하는 단계였는데 그때 종속 이론을 내세운 사람들이 하던 얘기가 그런 거였거든요. 이렇게 친미로 따라가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고 우리 자주권 잃고 이렇게 하다가는 미국의 중속국가가 되어가지고 평생 미국에다 이거 다 빼앗기고 산다. 이런 얘기 그때 했었어요, 옛날에. 지금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다 지금 현실로서 다 드러난 건데 이제 와서 또 무슨 뭐 반비하는 그 근거가 뭔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우매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얄팍한 어떠한 그 얄팍한 감상주의. 우리가 왜 미국의 노예냐, 뭐 이런, 우리 뭐 자주 독립이다. 아주 그 얄팍한 감상주의에 빠져가지고서는 욱해가지고 일어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무지한 아이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정규제 TV를 보고서 제가 한 말을 좀 정리한다면은 첫째는 미군이 한국 6.25 동란에서 국군이 16만 명, 미군이 4만 명 이렇게 많은 미군이 희생된 그래서 결과적으로 혈맹이 맺어지게 되었는데 그 동기가 어쨌든 미군이 무슨 그 당시에 미국과 소련과의 냉전 체제에서 뭐 나쁜 동기로 온 것도 아니었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한국 땅에 와서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그러한 은공을 지금은 다 까먹고 이제 와서 무슨 미국 대사관을 둘러싸서 행진한다고 그런 배은망덕한 이런 반미 운동하는 사람들이 난 이 사람들 여기서 하지 말고 저 북한 가서 김정은이 하고 좀 행진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 거기 가면 행진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다 그럴 거야 아마. 거기 자기들 환영하는 데 가서 행진하지 왜 여기서 하는지 모르겠고요. 이 청년 실업 문제 한국이 벌 받는 게 시작되었다. 너무 지나가진 말씀이고 더 하나 나는 이 문재인 정권 사람들에게 대해서 차라리 그냥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는 자유민주주의자 아니다. 사회민주주의 하는 사람이고 한미동맹을 반대한다. 이렇게 그냥 정정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든지 딱 숨어가지고서는 사드라는 벽돌 하나 빼가지고 와르르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런 그 비겁한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이상이고요. 그 대법원 사건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방송한 걸로 우리가 접수한 사건 2017-54에는 원고 속가가 10 써있죠. 10은 10억이란 뜻입니다. 10원이 아니고 10억. 예. 그리고 어저께 그
2017수 78인가요? 그 사건은 원고 소가가 5천만 원.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또 전화를 와서 원고 소가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은 10억 원에 해당하는 재판이라고 보는 거예요. 10억 원짜리 소송이다. 그래서 10억 원의 소송을 대법원에서 재판하게 되면 인지대가 460만 원 정도 듭니다. 보통 민사재판이나 이런 것도 상고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고 소가라는 거는 그 소송물의 가액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선고 소송이란 게 예를 들어서 너무 싸면 뭐 100만 원짜리 소송이다 그러면 뭐 아무나 그냥 인지대가 뭐 몇만 원이면 소송하니까 아무나 막 소송 제기하고 이러면 피곤해지잖아요. 너무 소송이 많아지면. 그래서 소송의 그 가액, 이 물건값이라고 쳐서 10억 원으로 책정을 한 거죠. 예. 그렇게 한 것이 원고 소가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2017수 57, 안동 데일리 쪽에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거기는 이제 소송가 5천만 원, 여기, 2017수 78은 원고 소가가 5천만 원 돼 있어서, 저한테 받은 문자는 소송가 5천만 원은 재검표에 드는 비용을 원고 쪽에서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했고, 예산이 더 허용되면 몇 개 개표소를 더 추가로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 아시고 싶은 것은 안동 데일리를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요. 글쎄요, 이 문자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뭐 이해는 하겠는데, 제가 뭐 그쪽에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모든 게 이렇게 다 뭐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제가 뭐 남의 한 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무슨 제가 뭐 비판하고 뭐 이렇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댓글 보니까 당장 무슨 목적을 가지고 뭐 남 비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댓글 드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뭐 그런 목적으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좀 이해가 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5천만 원이 재검표에 되는 비용을 원고 쪽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원고 소가가 5천만 원으로 정해진다는 이런 설명은, 이건 도저히 제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게 소가라는 건 재판의 소송의 가격을 말하는 건데, 이게 무슨 재검표 비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재검표 비용이란 거는 증거 보존 절차에서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건 그때 가서 뭐 결정할 문제인데, 나중에 이런 설명을 나한테 뭐 하면서 뭐 막 또 내가 뭐 이렇게 성급하게 막 뭘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그냥 제 상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범위 내에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런지 뭐 이게 뭐 막 비방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근데 비방할 이유도 없고, 뭐 이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비판해야 될 이유가 없죠. 공조해야 될 입장이죠. 공조해야 되는데, 분명히 그날 제가 54번 접수하고 같이 왔던 분들이 우리는 55번이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그런 줄 알은 거고, 유튜브에 있는 접수 중에는 잘 안 보였고, 숫자 같은 게. 그래서 그날 내가 그 사람들한테 55번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55번에 바로 뒤에 왔고, 그래서
55번인 줄 알고 검색해보니 55번이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 제가 무슨 뭐 남을 비방할 목적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또 우리가 상대방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에 아 그렇구나, 아 이견이 없다, 이래야 이제 그 어떤 합치가 오는 거지. 설명을 들어봤는데 내 상식으로는 이게 원고 소가가 이게 5천만 원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왜 이렇지? 뭐 이런 게 좀 이렇게 짚히고, 그러면은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일단 내 쪽에서 그게 클리어하게 되기 전에는 합치가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성급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처음에는 아고 이거 내가 좀 실수했나 보구나 이러고 처음에는 이거 빨리 이거 삭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서도 일단 확인을 해보자. 일단 확인을 해보고 이상하면은 삭제해야지 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또 들은 이런 문자 메시지 내용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는 이게 확실히 뭐 이렇게 차고 넘치질 않아요, 이 설명이. 예. 아 그렇구나 하고 그런 게 딱 마음에 와야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아 그렇구나 이런 마음이 안 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일단 더 확실한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여태까지 했던 내용을 뭐 취소하기에는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목요일까지 저희는 우리 그 인지 보정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방송 보고 인지대를 또 도와주셔서 조금씩 채워가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요.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극신문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서 답변합니다. 태극신문은 우리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정론지를 지향하고, 그것을 목표로 처음에는 주간이나 2주간 정도로 발행을 시작하면서 나중에 점점 사세가 확장되어 가면 매일 신문을 목표로 지금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발간하기 위한 태극사랑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거기에 대한 주식을 한 주당 500원에 주식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극신문을 창간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태극사랑 주식회사의 국민 참여 주식에 참여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태극사랑 주식회사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595137-001-768 5951-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 국민은행 태극사랑 주식회사 5951-37-01-001-768 이 계좌로 입금을 하시고, 한 주당 500원이니까 한 주당 500원입니다. 그러면 100주를 사면 5만원입니다. 그건 계산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 자기가 원하는 액수를 송금을 하시고 저한테 전화 또는 문자로 성함, 보낸 액수, 주소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전화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입금이 되면 제 핸드폰에 바로 뜹니다. 누가 얼마 입금했다. 그게 뜨고, 주소는 안 뜨니까 주소를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누구고 얼마를 보냈고 주소가 어떻게 된다.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분은
안 알려줘도 됩니다. 이름하고 주소만 있으면 주주명부에 특정이 되니까 그건 관계없고요. 주민등록번호 알려줘도 괜찮다 싶은 분은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문자 또는 전화를 주시면 제가 우편으로 주식 명의 개서, 태극사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도장 꽝 찍어서 보내드리면 그것이 주주 자신의 그 주식 명의 개서가 됩니다. 저의 전화번호는 010-5300-7901입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5300-7901 010-5300-7901 개인 계좌를 알려달라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3904-09-0139-429 저에게 저를 개별적으로 후원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 따뜻한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새마을금고로 받았는데요. 또 어떤 분은 새마을금고가 캐시 기계에 그게 안 나온다. 그래서 보낼 수가 없다. 다른 은행 계좌를 알려달라. 이래서 국민은행 계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812-21-0374-284 예금주는 고승근입니다. 태극신문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태극신문을 구독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독 희망 의사를 제 핸드폰 010-5300-7901로 문자로 자신의 성함과 주소, 구독을 받아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이렇게 문자로 제 핸드폰 010-5300-790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꼭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분, 또 자기 요즘 많이 어렵죠. 생활하는 게 어렵고 전국도 어렵고 뭔가 하소연하고 싶고 이런 분들은 좋습니다. 어떤 용건도 좋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우리는 자꾸 만나는 것이 중요하니까 저한테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5300-7901 010-5300-7901입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시간과 장소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극사랑합창단을 모집합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저번 주에 26명 모여서 창단이 되었고 계속 또 더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010-8213-4100 총무님 전화입니다. 총무님 전화번호에다가 연락하셔서 참여 여부를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010-8213-4100입니다. 총무님 전화번호. 연습 시간은 토요일 10시 반에서 11시 반까지 1시간 하고 11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1시간 정도는 연습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교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친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 010-8213-4100으로 대한민국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위프트 코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프트 코드는 CZNBKRSE입니다.
스위프트 코드, 국민은행의 스위프트 코드입니다. CZNBKRSE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그 계좌에서 국민은행 595137 그 계좌 있지 않습니까? 이 계좌로 해외에서 송금하려고 하는데 스위프트 코드를 몰라서 송금이 안 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 알아보니까 국민은행의 스위프트 코드는 CZNBKRSE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알아셔서 요거를 스위프트 코드를 치면은 해외에서 송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알아서 방송합니다. 해외 동포 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낸 분들도 계십니다. 태극신문 주식에 참여하고 싶은데 해외에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문자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문자로 답변을 보냈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고요. 이게 해외에 있으면은 지금 의사소통이 좀 이게 뭐 국제 전화로 해도 또 못 받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요. 해외로 계시는 분이 이 태극신문 주식 참여를 하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한 주당 500원으로 계산해서 참여하실 금액을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 국민은행 5951-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하시고,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거가 좀 서투르시고 그러면 제 이메일 뭐 문자도 잘 안 되고 그러면은 그냥 편지를 보내세요. 해외 편지로. 주소는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그리로 태극사랑 주식회사 앞,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세요. 다시 한번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 그리로 전화가 아니라 편지를 보내시고 본인이 그 답장을 받을 주소를, 외국 주소죠. 외국 주소를 거기다 써서 이 사서함으로 보내시면 제가 그걸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예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 Simen dace